자, 그러면 네. ETF 시장,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좋았단 말이죠. 네. 근데 앞으로도 좋을 것이냐, 미래에도.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망은? 네. ETF의 그 시장 전망이 예를 들면 ETF라는 게 이게 투자하는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아까도 얘기했던 글로벌 증시의 지수, 각 나라별 지수에 투자할 수도 있고, 업종에 투자할 수도 있고, 테마에 투자할 수 있고, 금에 투자할 수도 있고, 환율에 투자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대마초에도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ETF인데, 이 ETF의 미래 전망은 어떤 투자, ETF 상품에 투자하냐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현 투자 타이밍, 이 시대 때는 주가 지수가 하방으로 투자되는 인버스 ETF와 금 ETF, 그리고 달러에 투자되는 ETF,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하신다면 내가 투자한 ETF의 미래 전망은 단기적으로 2, 3년 동안은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리고 2, 3년 정도 시기가 되면 또 그때 한번 8월에서 불러주신다면 2년 후에 주가지수 바닥자리에서는 제가 이제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는데 투자하는 그런 ETF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라고 아마 말씀을 드리고, AI가 운영하는 ETF도 있습니다. S&P 500을 기준으로 해서 투자하는 상품이 있는데요. 그런 AI가 투자하는 ETF도 적극적으로 아마 그 시기가 오면 제가 추천을 해드리지 않을까. 살짝 소개를 드리자면 그 S&P 500이 예를 들면 10% 올라가면 이 AI가 투자하는 ETF는 플러스 0.5%씩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복리로 따지면은 더 많은 수익을 또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ETF를, AI ETF를 상장시킨 업체가 저희 나라, 아니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의 예, 스타트업이 상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스타트업 기업이 그렇게 상장시켰다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이고, 그 ETF도 제가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네. 지금 진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우리 강흥보 저자님, 네. 그리고 네. 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시니까 네. 더 대표님이신데, 네. 그 유튜브에도 지금 메이크잇이라는 네. ETF 메이크잇 네, 이렇게 맞습니다. 되나요? 네, 예, 메이크잇, 이런 네.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는 거 보면 네. ETF에 대한 어떤 확신이랄까, 이게 네. 되게 강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근데 그 ETF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 다양한 ETF가 있을 것이고, 네.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에도 있고. 네. 가장 뭐 유망한 네. 지금 시점에서 지금 시점에. 예, 어디 나라 어떤 것이 유망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참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렇죠. 네,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좀 더 그 플러스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미국 주식이 진짜 그 사상 최고치를 계속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기준이죠. 어저께 11월 18, 19일 날 단기 고점을 만들고 있지만, 이 중장기적으로 이제 고점 부근에서 앞으로 향후 한 1년 6개월에서 한 2년 뭐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 시기에서 하락 쪽으로 일단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2년 차가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2021년 후반 때부터는 미국 주식이 상승하는 쪽에 또 투자하는 그런 ETF를 투자를 하시면, 그리고 ETF에 글로벌 탑 브랜드죠. 뭐 애플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그런 상품만, 그런 회사만 투자하는 ETF도 있습니다. 그런 ETF도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3년 농사의 플랜이 오늘 이 8.15 방송 보시면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가요? 네. 뭐 말씀 들으니까 저도 네. 이거 뭐 일주일에 10만 원씩? 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러면 ETF 투자를 할 때 또 위험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좀 주의해야 될 것, 지켜야 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사실 이 ETF 투자를 하는데 주가 지수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내가 여유 자금이 사실 한 40대가 넘어가면 뭐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 금액이 한 1억 정도 확보할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내 여유 자금이 아니고 레버리지까지 썼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투자 금액인데 그거를 주가 지수가 제가 지금 8월 방송에서 하락한다고 했는데 그 자금을 그 소중한 자금이잖아요. 네, 가족들의 그렇죠. 가족들의 그 얼굴 표정까지도 연계되는 그런 반찬이 달라지는. 네네 반찬이 달라지는 네 그런 소중한 자산인데 그거를 8.15 이 방송을 보고 한 방 탁 질르는 거죠. 그런데 수익이 바로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이 영상 밑에 댓글에 수익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수익 나가지고 한 달 월급치가 딱 벌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람 이 욕심이 더 또 많이. 네. 갑자기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서 또 레버리지를 또 돈 빌려서. 네네. 그렇게 되는데 또 기가 막히게 제가 또 출연을 했는데 그때 또 틀리는 시황을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댓글에 막 이렇게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례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의 투자 원칙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방송을 접하든 어떤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투자 타이밍을 구하게 되실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투자 원칙이 없으시면 무조건 손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ETF가 100년 만에 나온 금융상품 중에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ETF 투자를 하실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오늘 제가 여러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있습니다. 어떤 건지 제가 질문하고 답을 드리자면 정액 적립식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을 시장의 방향성 상관없이 강의부 대표가 시황 전문가로 제가 ETF 투자이신 뿐만 아니라 김영익 교수님이랑 같이 쓴 책 유용한 우리 김영익 교수님 투자의 미래라는 책을 저랑 같이 네. 쓰게 됐는데요. 그 책에서는 지수의 위치를 제가 쓴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지수 근처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소중한 자금을 한꺼번에 뭐 속된 말로 몰빵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풀베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발 뻗고 잠을 못 잡니다. 근데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투자를 하시면 평균 단가 대비해서 수익 나는 거를 내가 확보하고 내 투자 수준에서는 이게 맞다라고 이게 습관이 되다 보면은 정말 건강한 ETF 투자 습관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네. 그 강 작가님도 네. 지금 그렇게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저 원칙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에 따라 상당히 중요한데요. 정보를 듣고 정보비를 제공받아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정보를 딱 듣자마자 그러니까 픽이라고 하죠. 정확한 들어가는 시점을 받아서 내 소중한 자산이지만 믿고 과거의 데이터의 승률을 보고 바로 배팅하고 수익 내고 또 손절하고 뭐 요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전문가로도 활동하고 있지만 ETF에 대한 이 상품에 대한 이 특화된 금융 상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름 전문성을 갖고 있다가 보니까 정액 적립식으로 주로 하진 않습니다. 거치식으로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투자 수준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8.15 좋은 이 채널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이 구독자분들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원만하고 초보자들이. 안정적으로, 네, 초보자분들이 그래도 주부님들도 편하게 공부 그렇게 많이 안 해도 은행 금리보다 나은 수익을 좀 제공해 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할 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보다는 좀 높이 네. 그 수익을 좀 얻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편안해질 텐데 그쵸. 네, 네. 여기서 자꾸 떼돈을 벌 생각을 하니까 자꾸 네, 무리한 그 네. 액션을 취하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심리는 일단 조심해야겠네요. 근데 참 이게 말은 쉬운데 잘 안 되는 안 되죠. 왜냐면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네네네네. 근데 ETF 투자는 속된 말로 만약에 지금 제가 주가 지수가 큰 폭의 하락을 시황상 기술적 분석상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적립식으로 하면 아무리 주가 지수가 지금 2150에서 1800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매달 똑같은 금액을 계속 넣으시면 제가 2년, 3년 후에는 주가가 상승할 거라는 시황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고점에서부터 분할 매수를 하고 저점 자리에서 또 분할 매수가 계속되면 돈이 안정적으로 쌓이면서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해결해주면서 큰 수익금으로 돌아오는 게 이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쓴 정액 적립식 투자라는 거. 이거를 오늘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는 ETF가 금융상품 중에 좋대. 그리고 정액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만 하면 결국에는 이길 수 있는 구조래. 저희가 어렸을 때 새우깡이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거의 100원, 200원이면 이 동전 들고 와가지고 제가 그렇죠. 우리 슈퍼마켓이라는 데 가서 사 먹었었는데요. 그 슈퍼마켓 사는데 지금은 그 새우깡 하나 사려면 몇천 원이잖아요. 이게 물가가치 상승률이 올라간 것처럼 주식시장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불문율이에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주가지수가 박스피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보통 이게 박스권에 갇혀 네, 있다 네. 해서 고점과 저점이 항상 일정에서 올랐다가도 떨어지고 네, 또 네. 오르고 떨어지고 이걸 네. 얘기하시는 건가요? 투자 관련된 책을 또 하나 내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럴까요? 이 박스피가 코스피 지수가 계속해서 이 박스에서 갇혀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과 북한이라는 지정한 리스크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 지수에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래등 싸움에 늘 터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중 무역 전쟁에 큰 타격을 늘 입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은 하나로 다 연결돼 있다 보니까 그 미국 주가 지수가 하락하고 중국이 하락하면 우리나라는 그냥 다 이렇게 때려 맞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투자 상품은 ETF다. 적립식으로 나눠서 들어가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초보일 때에는 일단 모의 투자를 먼저 해본다든가 네, 네, 아니면 네. 소액으로 일단 경험을 충분히 쌓은 다음에 네.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시라는 거. 네, 예, 그걸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